정조 임금이 10년을 잡았던 공사를 2년 7개월에 10년을 잡았는데 2년 7개월에 끝낼 수 있던 까닭은 뭐냐? 질문을 통해서 뭐를 제시했네? 화제를 제시했네. 정약용이 만든 유영기라는 특별한 수레 덕분이었다.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특별한 수레 덕분이다. 그 이름이 뭐다? 유형거다. 화성성악 의계에 따르면 성을 쌓는 돌을 운반할 때 뭐를 이용했다? 유형거를 이용함으로써 단축하고 비용도 기간, 단축, 비용 절약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네. 그렇다면 왜 높은 까닭을 받느냐? 질문했네. 또 역시 질문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해주는데 첫째 했네. 그러면은요, 첫째, 둘째 이거를 찾으세요. 보자마자. 첫째, 둘째, 또 셋째. 원, 투, 쓰리. 그러면 이게 주된 거는 뭐다?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하나, 둘, 셋. 연후 수레는 짐을 나르는 기능만 추천 것에 비해 뭐는 쉽게 운반할 수 있다. 쉽게 운반할 수 있다. 짐을 싣는 작업도 지렛 들어가면 싣는 작업도 쉽게 할 수 있다. 운반도 쉽게. 자, 포인트 어디 있어? 운반도 쉽게. 짐을 싣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었다. 무게를 견디고 분산시키는 바퀴, 복토, 차상, 요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는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야. 위에 어디에 있어? 바퀴 있고요. 복토가 여기네. 복토가 있고요. 차상 이게 힘을 싣는 것이겠죠. 수레 손잡이 알고 여두 여기네. 그 다음에 등으로 이루어졌다. 어머 한 표는 아직 안 나왔니? 돌뿌리에 돌을 찔러 돌을 들어 올리는 여두, 돌뿌리를 찔러 넣어. 여두는 지금 뭔지 몰랐는데 돌뿌리를 찔러 넣어 돌을 들어 올리는 여두야. 소여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돌을 쉽게 올릴 수 있고. 자, 어디에 주목했어야 돼? 우리가 짐을 싣는 거를 작업을 쉽게 해준다고 그랬지. 그럼 여두가 뭐야? 돌을 쉽게 올려놓을 수 있어. 여두는 쉽게 올려놓을 수 있어. 수레의 손잡이는 끝부분을 가늘고 둥글게 하여 쉽게,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가늘고 둥글어야 손으로 쉽게 조작을 하죠. 이 손잡이 부분을 잡고 들어 올리면 여두가 낮아져. 자, 요거 손잡이를 뭐 하면 올리면 여두가 낮아져. 쉽게 어디에 차상에 올려놓을 수 있고 다시 손잡이를 내리면 손잡이 쪽으로 미끄러진다. 자, 손잡이를 내리면은 뭐로? 손잡이를 내리면은 손잡이 쪽으로 돌이 미끄러진다. 요렇게 됐어요. 요러면 요러고 요러면 이렇게다. 그러면은 핵심은 뭐야? 첫째 뭐야? 짐을 쉽게 실을 수 있게 했다. 첫 번째. 맞아요. 일단 지우자. 첫째는 뭐다? 짐을 쉽게 실을 수 있는데 이거가 여두가 해주는 일이네. 자, 두 번째. 소에서 얻는 주 동력 외에 소가 끌고 가니까 주 동력은 소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동력 외에 보조 동력을 더할 수 있다. 주 동력에 보조 동력을 플러스 할 수 있다. 이는 돌이 차성에서 움직인 것을 이용한 거다. 이용한 거 뭐야? 보조 동력은 뭐야? 돌이 그 차상 위에서 앞뒤로 움직인 것을 이용한 보조 동력이다. 바퀴축과 차상 사이에서는 복토라는 반원형의 장치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짐을 쉽게 실은 거는 뭐지? 여두였지. 두 번째, 보조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복토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읽어줘야 돼. 상식적으로 복토로 인해 짐을 싣는 부분이 높아져 수레가 흔들린 만큼 무게중심도 변하여 수레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자, 복토로 인해서 복토가 해주는 거는 뭐야? 짐을 싣는 부분이 높아지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레가 흔들리는 만큼 뭐도 달라진다? 무게 중심도 달라진다. 달라져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복토의 역할은 수레를 안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면 우리가 짐을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무게중심도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복토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조 동력은 놓치지 않았다. 즉, 그러면 이건 즉은 뭐냐면요. 앞에 말을 뭐 해주는 거냐면은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에 말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내가 해설해 줄게. 이겁니다. 유형거가 움직일 때 수레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마찰력과 견인줄을 멈출 때까지 어쩐다? 수레의 진행 방향으로 미끄러진다. 자, 이거 중요한 말 여기 하지 마세요. 이거 안 읽어도 돼. 유형거가 움직일 때 수레의 진행 방향으로 미끄러져. 뭐가? 돌이. 그죠? 그럼 여두 방향으로 이거를 하는데, 자, 짐을 이렇게 실었으면요, 여두 방향으로 이렇게 뭐 한다고요? 미끄러진다고 그랬어. 이때 생긴 에너지에 플러스 뭐야? 수레의 추진력을 더해준다. 이게 바로 뭐지? 보조 동력이지. 주동력은 뭐야? 소요권. 그리고 수레 손잡이를 내리면 돌이 다시 반대쪽으로 미끄러져 한 표라고 하는 조그만 나무 토막에 걸려 멈추게 되는데, 자, 수레 손잡이를 뭐 하면은 내리면, 맞아요? 자, 수레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 요거 이해만 해주면 돼. 자, 보통 수레 손잡이를 들어 올리면은 어디 쪽으로 갔어요? 짐 싣는 부분이 높아져서 어디로 가? 어디 쪽으로 가? 여기 여두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수레 손잡이를 내리면 어디로 갔어? 한 표 쪽으로 갔어. 이거 정리하면 되지. 자, 그래서 차이점 알아야 된다. 들어 올렸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내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한 표는 걸려 멈추는데 일대 에너지는 뭐 한다? 방해한다. 요때는 아까 앞에서는 뭐 했어? 에너지가 뭐 한다 했어요? 생긴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에너지는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하겠지. 하지만 바퀴축을 중심으로 할 때 여두까지 길이가 길고 짧은 거를 생각하면, 자, 그럼 그림을 보고서 생각해야 돼. 바퀴축을 봤을 때 요거하고는 멀고 이쪽에 왔으니까 이거는 가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이해돼야 돼. 요거 생각하면 추진력에 비해 방해하는 힘은 작음으로, 추진력에 비해 방해하는 힘은 작음으로, 추진력에 비해 방해하는 힘은 뭐야? 작다. 그럼 이렇게 해주고, why? 왜 이런다 했어? 요두는 뭐한다? 요두 쪽에는 거리가 길고요. 어디까지는? 한 표까지는 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두가 추진력이지. 한 표가 여두가 추진력이고 한 표가 방해하는 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추진력이 방해하는 힘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겠죠. 결국 수레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그만큼 보조 동력은 얻는 셈이다. 그럼 이게 보조 동력이었잖아요. 이게 방해하는 힘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크니까 동력을 얻는 거다. 실제 1cm 물렀다가 1치 물렀다가 1차 그러면은 지금 물러서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방해하는 거. 몇 cm? 3cm. 요거는 30cm. 어머, 구체적으로 숫자로 써줬네.
자, 이제 셋째, 유형거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대. 뭐의 조작으로? 손잡이의 조작. 기존의 수레는 거친 길을 달리며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힘들었으나 유형거는 사람의 손에 익은 경험을 통해 유형거가 받는 충격을 감지하고 뭐를 통해? 경험을 통해 감지하고 어떤 경험? 손에 익은 경험을 통해서 감지하고 상세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 정리하면 뭐야? 손에 익은 경험으로 뭐 한다 했어요? 감지하고요. 뭐로 조작해? 상세하게 해서 뭐를 조작해? 손잡이를 뭐예요? 조작하는 방법으로 뭐 한다고? 완충 제어를 했다. 완충 제어를 했다. 자, 그럼 완충 제어는 어떤 거냐? 언덕을 오를 때는 손잡이를 올리고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내림으로써 앞뒤로 흔들며 진동하는 현상을 제어한다. 그럼 이게 제어하는 것이 완충 제어죠.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돌 때는 뭐야? 왼쪽이라는 건 왼쪽 손잡이를 누르고요. 갑자기 출발할 때는 손잡이를 올리고요. 갑자기 정지할 때는 손잡이를 내리는 등 능동적인 손잡이 조작 똑같은 말이죠. 그걸 통해 수레를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 빨리 읽어야 돼. 사실은 뭐 내신이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빨리 읽을 필요 없지. 자, 이렇게 봤어. 그러면은 자, 1, 2, 3 한번 정리해보자. 1, 뭐 했어요? 짐을 쉽게 실을 수 있었어요. 짐을 쉽게 실을 수 있었어. 2, 뭐 했어요? 보조 동력을 얻을 수 있었어. 이두와 한 표를 통해서. 이두는 뭐하는 힘? 추진력. 요거는 추진력이고 요거는 뭐야? 방해하는 힘. 맞니? 방해하는 힘. 방해하는 힘이 크다. 숫자로 30cm, 3cm. 많이 차이 나네. 그러면 이거는 이두하고는 멀고 한 표하고는 가까워서 이게 더 커요. 이렇게 정리했고 세 번째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완충 제어를 할 수 있다. 유식한 말로. 완충 제어를 할 수 있다. 완충 제어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이렇게 정리했지 선생님이. 이거 만약에 모의고사를 이렇게 볼 때요. 이런 식으로 띡띡띡 옆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면은 문제 푸는데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상으로 선생님이 왜 여기서 지금 이거를 다시 설명하고 있었냐면은 이상으로 이 말은 뭐야? 앞에 말을 요정마 하겠다는 거야. 여기는 앞에 내용을 뭐야? 요정마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요약, 정리, 마무리할게요. 이런 글귀거든. 이런 거를 표지라고 한다고 했어요. 단순한 수리가 아니다. 유형거는 쉽게 설명해 지게차이자 보조동력까지 갖추고 안정적으로 해서 완충 자체가 좀 위대한 이게 지게차 1번을 지게차 쉽게 실 수 있다. 보조동력을 얻을 수 있고 완충 장치도 할 수 있다. 쉽게 제어하는 거를 뭐라고? 완충 장치라고 했어요. 요거까지 갖추고 있어요. 요렇게 되겠죠. 질문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잘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고요. 여기서 요 표제와 부제는요. 표제에서 중요해요. 표제는 뭐야? 글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표제가 되는 거예요. 부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제, 부제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표제만 먼저 보고 하세요. 문제는 너무 쉬운데 고3 되면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표제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다? 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나온 내용인데요. 이쪽에는 안 나온 내용이야. 그러면은 표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글 전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